예, 우리 시장은 뭐 오늘도 여전히 부진한데요. 돌파구를 찾아야겠죠. 오늘 시황 해설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뭐 지난주 이번 주 관심이죠. 네,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반등을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반도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미국 대선 이슈가 이제 좀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미국의 실적 발표 특별히 간밤에 아마 구글도 그렇고요, 빅테크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약간 리스크 온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좀 힘을 실어도 될까요? 위쪽으로? 맞습니다. 뭐 미국 장에 한해선 뭐 확실하게 그 리스크온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가는 것 같고, 네. 문제는 이제 커플링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인 그렇죠. 거죠.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뭐 미국에 이제 아마 빅테크 네. 기업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방금 화면에도 띄워주셨지만 반도체의 겨울 언제까지 될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보다 짧게 끝날 것이다.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마지막 바닥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뭐 삼성전자,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과연 여기서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PBR 구간으로 저평가 구간에 와 있고요. 네. 월요일이 굉장히 좀 특이했습니다. 월요일에 삼성전자가 거의 4% 올랐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1년에 4% 오르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누구도 삼성전자가 도대체 왜 여기서 4% 오르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공색한 변명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멈췄다라고 네.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를 선도한 이런 대형 이 1위 기업이 4%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떤 악재성과 그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계가 특히 지금 매도세가 좀 약간 잦아들고 있는 게, 그동안에 매도를 일관했던 어떤 특정 펀드에서,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거의 물량이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 뭐 지긋지긋하시잖아요. 사실 우리 미국처럼 가는 주식들은 없고 다 조정만 받고 있고 어떤 뭐 이슈가 나도 단기적으로 끝나는데, 오히려 지금부터, 지금 구간부터 12월까지는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밸류체인, 그리고 특히나 AI 반도체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을 좀 꾹꾹 담아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좀 인내심이 필요하죠. 자꾸 미국 장은 막 날아가는데 우리나라 장은 왜 안 되지? 또 내 주식이 안 되지? 이렇게 답답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과정이 한 11월에서 12월의 과정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반도체 주식들에서는 다시 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악재가 거치고 약간의 호재만, 지금 반도체, 뭐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의 어떤 긍정적인 이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뭐 한미반도체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대형주에서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좀 꾸준히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대선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제는 정말 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대선 이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시장의 흐름들은 갈 테니까요. 장은 열리고 방향은 잡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대선, 어떻게 보면 대선 이후 연말까지 어떤 전략들, 주도주의 흐름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지금 미국 대선 이슈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되냐, 뭐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또 종목들이 또 갈리고, 네. 만약에 누가 당선되면 또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종목들이, 기업들이 자기의 밸류를 찾아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반도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한들, 해리스가 된다 한들 반도체 업황에 더 이상 악재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왜냐하면 최근에 반도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이제 중동 지역도 그 AI 반도체가 칩이 나가는 거를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눌려 있었고요. 오히려 그런 요인보다는 악재 해소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의 요인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업종들은 지금 대부분의 악재들이 이 주가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 노이즈에 관련된 어떤 뭐 종목들이 뭐 친환경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기존의 뭐 전통 석유화학주들이라든지 이렇게 갈려놓고 보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구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차트를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이거 설명 잠깐만 해주고 가시겠어요? 네, 뭔가요? 네, 캐펙스 투자. 네, 맞습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네. 미국의 M7과
그렇지 않은 종목들, 뭐 위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스프레드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게 1분기 때문에 2분기 때는 네. 피크 얘기가 나오면서 꺾이긴 했지만 이 추세가 그냥 계속 간다는 것이죠. 즉 지금 최근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그 실적 발표 후에 컨콜을 들어보면 투자를 과소 투자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과소 투자 구글인지 제가 헷갈립니다만 네, 네.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더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을 뭐 어떤 모멘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AI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서의 종목들. 근데 이건 이제 이런 스프레드를 따라가는 이런 지금 곡선을 따라가는 거는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이런 곡선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은 반대로 좀 눌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 요소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의 어떤 이런 그 앞으로의 성장은 자꾸 이게 많이 올라서 버블론을 얘기하면서 이쯤에서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금 반도체의 어떤 시장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전체 반도체 시장은 성장입니다. 왜냐면 근데 중국에서 레거시 반도체 시장 들어와 있고 기존의 레거시 시장이 아직 여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성장이 나오냐.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성이 워낙 큰 상태고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추세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B2B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인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손에 잡히는 디바이스, 모바일이라든지 그 외 디바이스로 오는 B2C 시장이 열리면 이 반도체 시장은 여기서 더 급격하게 스프레드가 올라가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내 상을 보면 너무 반도체 주식들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되게 암울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우리나라가 거기서 전혀 제외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종목들이기 네. 때문에 그런 주식들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표였고요. 그 부분에 뭐 상당 부분 또 이제 반도체인 거죠. 예, 히든밸류 종목 찾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규 종목보다는 기존에 말씀하신 종목 두 개를 리뷰하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네. 삼성전자고요. 네. 근데 왜 두 개 종목 리뷰를 해드리냐면 어설픈 종목들 말씀드리는 것보다 네. 시장에 그냥 대장주 그냥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뭐 주식을 하면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것이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맞고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악재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뭐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수 없죠. 그 대신에 뭔가 삼성전자가 희생할 수 있는 약간의 모멘텀만 있어도 주가 반등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지금 HBM도 HBM4 진행한다고 하지만 HBM3도 HBM3 쪽도 반드시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PBR 밴드상으로는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주가가 좀 올랐지만 아마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삼성전자가 어떤 인적 쇄신이라든지 인적 쇄신 이후에 어떤 기업이 변환에 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시장이나 외국인들은 그래도 삼성이니까 네. 저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좀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올라갈 수 있는 범위로 뭐 이건 단기적이라 뭐 중단기적이라고 봐야겠죠. 7만 원을 맞습니다. 네, 제시를 해놓으신 상태고요. 다음 또 종목은요. 그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사실 노이즈가 되게 많죠. 왜냐면은 뭐 이원화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지금 계속 그런 노이즈가 막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접근 방법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 회사에 악재가 될 만한 상황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올해 6월 달에 거의 한 20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주가가 거의 지금 50% 이상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그 6월 달부터 이원화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상태였고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HBM 8단에서 12단으로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제 장비가 이연된다. 4분기에는 그렇죠. 장비 매출이 잡히지 않고 이연된다고 하는데 보고서가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생각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하이닉스 컨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9월에 이미 우리는 HBM3E 12단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건 이제 컨콜에 나온 내용이고요. 네. 물론 이제 어떤 고객사로 들어갔냐는 나오지 않았죠. 예. 자기 양산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장비는 한미 반도체로 양산이 된 장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렇죠. 이원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로 양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미 9월에 양산이 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양산이 됐으면 양산 장비를 빠르게 이제 지금 또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이닉스에겐 시간이 없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기술적인 격차로 지금 시장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뿐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달, 두 달 늦춰지면 HBM3E 12단 시장을 지금처럼 3E 8단 시장처럼 독점하기 거의 어렵다.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이 굉장히 그 장비 투자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이 한미반도체 이 회사랑 어렵게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원화에 대한 이슈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원화 된다고 했을 때 내년 실적 가이던스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내년 실적 가이던스 꺾지 않고 있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마이크론 향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비가 더 고마진 제표의 장비가 나가고 있고 마이크론 향이 커지기 때문에 캐파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캐파 자체가 커지는데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2분기 때는 한 46% 정도였는데 그건 뭐냐면 마이크론 향으로 나가는 장비가 하이닉스로 나가는 장비보다 더 비싸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마이크론 향으로 나가는 장비만으로도 하이닉스가 줄어드는 이런 장비의 수요를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근데 거기서 말씀을 해주신 거는 최악의 경우에 뭐 한 50%가 우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내년 실적 가이던스가 한 9천억에서 한 1조 정도를 보는데 네. 그 이상까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내년 실적 관련돼서는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도 지금 뭐 1년 전부터 HBM 들어간다고 계속하면서 결론적으로 실패를 어떻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와 지금 1세대에서 5세대부터 계속 모든 장비를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부터 지금 제공받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테스트 장비와 또 양산 장비는 엄연히 틀리거든요. 만약에 뭐 하나 정밀 기계라든지 ASMPT에서 지금 장비가 이제 아마 11월 내로는 장비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들어와서 세팅하고 양산으로 가는데 과연 이 테스팅에서 통과된 장비가 양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어떤 확정은 없거든요. 또 이 공장 팹에서 만들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부분에서 만약 한두 회사가 또 탈락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여전히 점유율은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재밌는 포인트로 보는 건 이건 여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의 뇌피셜인데 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하이닉스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2호나 3원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이런 전략을 시장에 다 얘기한 상태면 네.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우리도 카드가 있어. 네, 당연히 신규 고객사를 네. 확보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방향성이 갈 수밖에 예.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마이크론 향으로도 많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이닉스의 최대 경쟁사인 뭐 그냥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회사뿐이 없으니까요. 예. 사실은 그 1년 전만 해도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같은 방식으로 HBM을 만들다가 두 회사 다 시장에 진입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는 지금 MR 머프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HBM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NCF 방식으로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적층하면서 본딩을 하는 방식인데 작년까지 보면은 마이크론이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NCF 방식과 일본 장비 회사의 장비를 썼는데 둘 다 안 됐죠. 근데 여기서 변화가 생긴 게 마이크론이 빠르게 한미반도체 장비를 들어오면서 이 시장에 진입이 되고 계속 점유율을 높여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로 보면 삼성전자도 NCF 방식이기 때문에 장비만 바꾸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이미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가 2호나 3호나를 지금 공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삼성전자한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도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지금 최근에 굉장히 여러모로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장비 몇 대만이라도 그냥 테스팅 장비로 들어와서 그렇죠. 시장에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장에서 아마 이 삼성전자가 정말 정신 차렸구나. 사실 과거에 한미반도체 안 좋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아마 좀 시장의 흐름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저의 어떻게 보면은 네. 추론이고요, 추측이고요. 근데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사에 대한 니즈를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됐건 간에 하이닉스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런 프로포즈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이제 고점에 비하면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7% 강하게 오르는데요. 99,000원, 10만 원 약간 밑인데.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타겟 프라이스를 어느 정도 설정하십니까? 타겟 프라이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도 사실 공부하면서 알게 네. 된 건데 우리가 한미반도체 TC 본더를 네. 저는 기존의 레거시 시장의 어떤 그 장비 발주로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장비 발주는 빅사이클이 오면은 장비 발주가 시작되고 그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이제 몇 년 동안 장비 발주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근데 HBM 시장은요. HBM 3, 3E, 8단, 12단 하이브리드 가는 이 모든 구간에서 장비가 진화하면서 장비를 새로운 게 새롭게 다 들어갑니까?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발주가 한번 왕창 들어갔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전방 시장의 그 맞춤형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새로운 반도체 수요가 있을 때마다 장비가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장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타겟 프라이스는 한 16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손절가는 8만, 이 가격대까지는 안 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8만 5천 원 정도를 단기적인 손절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인 타겟 프라이스가 꽤 높은데요. 16만 네, 원. 왜냐하면 만약에 네. 하이닉스조차도 그 이온화된 회사들이 양산 못 해냈을 때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예. 사실은 거기에서 더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타겟 프라이스가 좀 더 높아질 수 네.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황 해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에 대한 투자 이야기했고요. 국내 기업 가운데는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이전의 히든밸류 종목들 다시 리뷰해 주셨어요.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